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이제 8차가 끝나고 9차 목요일 날 10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번 주 거의 다 끝나가는 국면이 뭐냐. 첫 번째 단계 즉 사실관계의 다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 8명이 나름대로 다 판단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가지게 됐을 터인데 아 이것은 이렇게 됐구나. 또 저것은 저렇게 됐구나. 아 이거는 양쪽 의견이 너무나 달라서 또 어떤 동일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때 이야기하고 헌재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다르므로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 정도 이제 갈래를 다 잡아갔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이 유연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이제 재판관들의 그 토론과 자기 자신의 정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비록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유연적 요소가 요것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뽑아준 그렇습니다. 직접 선거로 뽑아준 그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이냐.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립니다. 예, 라는 판단 또 따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지금 역대 대통령 두 번에 대한 판단을 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 기각하고 한 사람 인용을 했다. 그랬죠. 예. 그럼 이번에 어떻게 놓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을 경우와 그리고 기각해서 복귀해서 할 경우에 그런 사회적 파장과 흐름.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소추 자체가 국회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이 시작부터가 이게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 과정이고 그러면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체도 보면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의 여론과 흐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주에서 그런 전국적으로 저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주말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적 가정과 이런 정치 지금 현재 국민적 흐름 이걸 이제 여론도 비등하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 당신네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그만큼 신중하고 진중하고 국가를 위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이제 아마 그때가 현재 마지막 변론기일 10차 변론기일인 네. 것 같은데 헌재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과 국회 탄핵 소추 측의 변호인 이쪽에서 뭐 정인 요청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마지막 정리가 이제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네.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네.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네. 분들 아닙니까? 네. 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오면 두 번 되겠지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강제로 구인해서라도 재빨 헌재 재판정에서 세워달라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왜 한도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 재판 심판 결정 이전에 본인이 국회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본인이 그냥 그때 당시에 계엄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한 걸 이런 걸 다 다시 이제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최종 그래서 확인하자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방금 전에 나온 뉴스는 민주당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양쪽 다 국회 측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총리를 이제 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걸 헌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한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그 완전히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킨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 정도 입장이면 또 뭐 몰라요. 또 더 나가셨다고. 예.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 쉽게 말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비상계엄을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장관. 법무장관, 네.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네.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계엄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받은 사실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총리로서 좀 진중하게 그날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소에서 11명이 국무위원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네. 그거는 정상적인 국민 그런데 김 의원님, 하기 위해서다.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근데 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총리가 이제 증인에 나오면 11월 상황, 12월 1, 2일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었던 네. 행정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었던 그 답변을 한 총리한테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현재 재판관들은 뭘 물어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절차적인 걸 물어볼 것이다. 헌법을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네. 그게 첫 번째가 계엄 절차의 위법성 네.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뭐 이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총리로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계엄을 건의했느냐 이렇게부터 하면은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 한덕수 총리 총리께서 증인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저는 한덕수 총리 당사자는 한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한 이야기 특히 이런 내용을 좀 그 자리에서 깨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를 변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 총리가 국회에서 증언한 했다는 내용. 말로 보도된 내용들을 좀 뒤집으려고 한다. 그런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3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지금 국정 운영이 어렵고 뭐 장관들이 다 이렇게 공석이었고 심지어 예산마저도 일방적으로 날렸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어려웠다. 그 총리로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그것만 물어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김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이런 지금 이 오늘 방송 시작하고 쭉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전제는 어찌 됐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그거는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여론조사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난번 31%에서 40%로 9%포인트가 치솟았더라고요. 그런 지금 분위기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특히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 주 또 따끈따끈하게 뭐 이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마은혁 후보자 민주당 쪽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도 문제고 임명이 보류돼도 문제고 그래서 뭐 마은혁 딜레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초주일간 이렇게 유지를 시킨 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네. 법원은 최후의 보루다.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보수의 우위가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네. 민주당하고 달랐던 게 예. 좌파 진보 세력은. 네. 쟤네들은 뻑하면은 그냥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사법 절차에 그냥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해 버리고 네. 자신들 합리화를 최우선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과거 한명숙 총리 수사 때부터 뭐 재판 과정 뭐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 뭐 지금 현실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법원 만기를 살고 출소하는 날도 만세 부르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법 절차의 정당성, 네. 예?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걸 부정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 정당성 절차, 정당한 절차,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는 하는 그 목소리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원래 헌재가 제시한 변론 헌재 재판소의 변론 기일은 8차까지 했는데 네, 자신들이 9차, 10차, 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목요일까지 연장한 거예요. 네. 그만큼 이게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이 통한 것이다. 통한 거죠. 그거는 통한 겁니다. 네, 네, 그 전에 이미 자신들이 오류를 많이 범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건 국민적 신뢰가 많이 잃었구나. 네. 우리 헌재를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8차에서 변론기를 종결시키고 흔히 말하는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자기네들이 못 잡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은혁도 2월 3일 날 선고를 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흔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마흔의 부분도 돼서 이게 이제 헌재
혼자 원래는 하려면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부터 맞습니다. 탄핵 심판부터 이걸 먼저 판단을 해줘야지. 그랬어야죠. 네, 예? 네. 이거 변론기를 한번 하고 말이야 한번 준비기를 하고 변론기를 한번 거치고 그냥 지금 19일이 첫 변론이에요. 예. 준비기일 빼고 첫 변론. 첫 변론 남았잖아요. 네. 내일이에요. 내일 모레인가. 모레요. 19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19일. 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라도 헌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너무나 간단한데, 네. 아니 총리로서 아니 말로 국회 제적 가반수의 의결로 네. 탄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봐서 대통령 지위를 네. 판단해서 3분의 2 동의가 이루어지는 음. 거지. 그 판단을 가지고 그걸 쉬었으면 왜 못했겠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 헌재를 그러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원래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한 40 혁. 네. 이 헌재 재판관 내정자를 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느냐. 네. 이건 국회의 권한을 한마디로 침해한 거다. 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권한쟁의 심판 놓고 요 근래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한 일주일 여러 전까지만 해도 40의 재판관 내정자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면은 네. 헌재에서 탄핵하겠다고 임명을 했어요. 탄핵하겠다고 막 공갈을 해박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 며칠 상간에 입을 싹 닫아버렸어. 그렇더라고요. 정말. 셔튼마우스에서. 네.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흔혁 재판관이 헌재에서 지금 변론기를 끝내고 예. 최종 심판 선고 날짜를 갖다 안 잡은 상태에서 예. 만일 지금 이제 마흔혁 재판관에서 헌재 결정이 나오고 네. 이걸 최상목 지금 이제 대대행이 예. 임명을 해버린다. 해버린다. 그러면은 환영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아니에요? 1차에서 8차까지 한 이 변론기를 이 사람 40명이는 모르잖아요. 예. 그럼 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돼. 예? 아. 검찰에서 또 헌재에서 지금 참고하고 있는 검찰 조서도 수사 기록도 전부 다 봐야 돼. 그래서 결론은 변론 갱신 절차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걸 요구를 하게 되면은 꼼짝 말고 헌재는 그 변론 갱신 절차를 갖다 수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헌재 선고가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6개월 이후에 나올지 7개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실질적으로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 이 그때 중간에 이제 이 재판관이 바뀌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변론 갱신 절차 요구를 하고 예. 그걸 법원이 수용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판단 자체가 7개월이 늦어졌어요. 7개월이나. 네.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7년 지금 전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는 바로 그 상황이 올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갱신 거예요. 절차 이번에도 밟으면 올 가을에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럴 그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하. 이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아침에 뭐 KBS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가 이 마흔혁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국민 정서가 있는 거다. 네. 어떻게 해서 인노련에서 그러니까 인천지역 뭐 민주노동자 뭐 조직이라는 곳에서 인민노련. 예, 네. 인민노련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동안 뭐 이 법관으로서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나 짙은 사람이었어. 네. 그리고 정치적 행위도 했어.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냐.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 사람은 정치권에서 여야간에 다시 협상을 해서 네. 다시 합의해가지고 국회 처리해달라. 네. 이 요청이 들어갔으면 그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면은 그래 우리 합의해서 이번에 당신도 추천하지 말고 원래 우리 몫이많은 이 엄중한 정국이니까 이걸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그런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국회 목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서 다시 하겠다. 대통령 했더라면 대행한테 임명해달라고 예, 하자. 예. 이 절차를 그냥 가졌으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아주 자충수에 걸려 있는 참 겁니다. 자충. 자충수에 걸려 있는.